지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개업날 밤에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이제 그 국회의장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여야 의원들 많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판전 증인 신문을 좀 예고를 했어요.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쓴 책에도 나와 있고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뭐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.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? 특검선을 넘어서 이제 법원까지 갔는데 사실은 요즘에 저는 특검 뉴스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볼 때는. 그래요? 이게 좀 시들해지고 특검이 국민들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특검이 그동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예산도 많이 썼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당일날 저녁에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네.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일거수일투족은 다 공개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국민 여러분 다 생중계로 봤고 이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 써서 다 기술을 해놨고 보도도 우리 의원들 무슨 심지어는 단톡방에 대한 보도도 다 나와 있어요. 통째로 나왔잖아요. 통째로 다 나왔잖아요. 예. 다 봤으니까 네. 그날 밤에 그 계엄 해제 관련한 본회의장에서의 스케치가 특검이 얼마나 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.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저희 당전에서 자꾸 주장합니다만은 몇 달 전부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던 분들. 네. 지금 그리고 총리하시는 분. 김민석 총리. 예. 김민석 총리가 처음에 계엄 얘기했는데 모두 다 황당하다고 했잖아요. 네. 당시에 김영현 국방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전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. 근데 계엄 얘기를 했어요.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고.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 배경을 따져나가는 거는 왜 특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걸 먼저 하는 게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날 밤에 있었던 거를 굳이 애써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다고 법원의 힘까지 빌리려 하는지 네.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특검이 지금 좀 시들해지니까 국민적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또 야당의 어떤 정치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. 두 번째는 뭐 한동훈 대표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지만은 그 주류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한 걸 가지고 그러면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검이 정말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, 그다음에 필요한 분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특정인 한 사람 오라 가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 박정화 의원이 초반에도 얘기를 하셨던 게 그 여러 가지 좀 준비 작업을 거치고 연구를 거쳐서 웍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웍질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민주당의 어떤 뭐 몰아붙이기식 입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사퇴를 비롯해서 좀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뭐 법안도 있고 그런데 박정화 의원이 보시기에는 뭐가 가장 좀 문제라고 보세요? 이건 진짜 국민들은 꼭 아셔야 된다. 이거 되면 큰일 난다. 두 가지,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거는 사법 개혁이라고 봐요. 지금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나 아니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그 배경이 좀 이상하지만 그 배경은 민주당은 전 그렇다고 얘기 안 할 테지만 어찌됐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잖아요. 예. 그리고 그건 헌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의 임기도 정해져 있는 이유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옳게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판단해라라는 거잖아요. 네. 그거를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선출됐다는 것만으로 정치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
목적이 뭐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, 재판 리스크를 좀 털어버리고 임기 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. 네. 어느 부분 일정 동감될 수 있는 부분. 그거 이전에 우리 어려서부터 배웠던 민주주의의 근본마저도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막 흔들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것만은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아시고 이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 당이 얘기한 건에 대해서 동의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굳이 또 뭐 내일 모레 우리 그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문제도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지금까지 건국이 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축적돼서 만들어 왔던 국가기관을 저런 식으로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뭐 해체해버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엔 그게 가면 국민들 피해로 가지 않을까.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. 공수처 생기고 난 다음에 형사 수사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건이 잘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국민들만 자꾸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.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사실 저도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어딘가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막 많고 혼재가 되어 있으면 내 수사는 대체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냥 책상 속에 있는 거죠. 책상 속에 있는 그렇죠. 거고 나는 밀릴 수도 있고 밀리는 거고 나는 그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비용만 자꾸 들어가는 거고. 예. 그래서 1년, 2년 그냥 수사만 마냥 느려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.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그 깊이 고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